정희성 시인의 전문 강의 삽을 씹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신노동자는 아니겠네요. 그죠? 육체노동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소외된 민중이 느끼는 삶에 대한 고단함과 슬픔을 정제된 어조로 노래한 시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그렇죠. 감정이 많이 절제되어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자는 하루의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강변에 앉아서 덧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물이 계속 흐르고 달은 또 뜨듯이 화자는 반복되는 암담한 일상 역시 자신이 발 딛고 살아야 할 현실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극복 의지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체념적 정서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순마국어 채널은요, 고등학생 내지는 대입시생을 위한 어떤 국어 전문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내용은 문학작품과 문법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주로 이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내지는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그 다음에 수능, 학력평가, 모의평가 등 모의고사 내지는 시험의 기출작품들, 그리고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순마국어 채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입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요게 이제는 구독 버튼이에요. 요 영상의 하단,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체크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삽. 거기에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달.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자, 시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시어들은 살짝 강조했어요. 원래 신앙송 할 때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흐르는 것이 물만 있겠는가. 화자와 같은 노동자의 삶도 물처럼 흘러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되고 안정되고 편안한 거 아니야. 흐르는 거야. 유동성이고요. 불안정성이에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니겠죠. 설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물과 같아서 흐르는 물처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서 불안정성, 유동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강변에 나가. 강변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네요. 삽을 씻으며 삽 아까 얘기했죠? 정신노동자가 아니라 육체노동자일 거다. 노동자의 표상이고 이때 삽은 생계를 의미한다 라고 봐도 돼요. 결국 화자의 직업을 암시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디에 물에다가 어디에 강에다가 슬픔도 퍼다 버린다. 그러니까 화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어? 그렇죠. 슬픔과 관련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삶의 비애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퍼다 버린대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씻는 거죠. 즉 정화의 이미지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슬픔이라는 원관념을 퍼다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추상적 대상의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행부터 4행까지는 안 보이나요? 치울게요. 강물에서 발견한 어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이 끝나 저물어 초저녁인가요? 시간적 배경이네요.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아까 슬픔이었잖아. 그지? 어떤 노동자의 애환, 비애가 스스로 깊어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민중의 한과 비애를 나타낸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야. 쭈그려 앉아. 비참해. 담배나 피우고, 이때 담배를 왜 피우겠어요? 그렇죠. 슬픔을 달래는 거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할 어떤 여력이나 여지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나나 뿐과 같은 보조사를 사용해서 무기력하고 어떤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요 쭈그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를 묶는다면 이것은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체념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행에서 8행까지는 희망이 없는 삶에 대한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인 체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삽자루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삽자루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몸 한 자체가 삽자루에 맡겨져 있는 거야. 어떤 노동자로서 살아온 일생이고 그것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삶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저물었어요. 어떤 지속되는 삶의 애환을 나타내고 희망도 없이 시들었다는 거고요. 이 생애가 저물었으니까 20대나 30대는 아닐 거예요. 그죠? 한 50대, 40대 후반, 50대 중반, 후반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생애가 저물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환이나 어떤 희망이 없는 삶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떨어져서 깜깜해져가는 모습이니까 아까 이어서 본다면 어때요? 시간의 흐름도 나타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강이 화자의 인생, 생애를 나타낸다면 썩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동자로서의 암울한 삶을 드러낸다. 조금 더 이것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로 본다면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달이 뜨는구나. 근데 그 달이 한번 갑자기 뜬 거야? 아니야. 저물면 달이 뜨는 거야. 어떤 반복적인 삶을 드러낸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저물다라고 하는 어둠의 현실과 달이라고 하는 밝음의 대상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화자를 뭐하는? 위로하는 존재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로한다고 해서 화자가 해피한 삶으로 바뀌었다? 그거는 아니죠. 결국 여기서는 매일같이 뜨고 지는 순환성, 무엇에? 달의 순환성을 통해서 힘겨운 노동과 가난한 생활이 반복되고 있는 노동자의 일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행부터 12행까지는 무기력한 노동자의 삶과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저가 뭔데?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아니 반복해서 뜨는 달과 같아서 두 개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의법이라고 하는데 시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은 화자가 사는 마을이겠네요. 어떤 가난한 삶, 궁핍한 삶으로 결국은 어떻게 어두워졌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임이죠.
체념적인 수용. 자, 어두워졌다는 것은 점거에서 더 깜깜해진 거죠. 암담한 현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현실에 대한 체념과 수용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14행부터 6행이 아니라 16행이겠죠? 고쳐야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 전체를 한 행 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고요. 전체를 정리한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성찰적이다. 그러면서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참회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극복 의지라든가 적극성,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좀 독특해요. 자, 도시 노동자의 어떤 비애를 다루고 있다. 자연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강, 또 그렇죠, 달. 상징성을 부여하여 삶과 결부시키고 있다. 자,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 봅시다. 강.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는가? 유동성이죠. 슬픔도 퍼다버린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노동과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이 가지고 있는 내포는 시간의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다? 고단한 노동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연장을 씻듯이 노동의 삶에 대해 깃들여진 슬픔도 씻어내는 정화의 순간하고도 연결된다. 결국 여기서 이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단한 노동의 삶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슬픔을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다.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나는 돌아갈 뿐이다. 자, 스스로 깊어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깊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화자에게 위안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화자는 강을 보며 시리에 잠기면서도 강물이 모든 것을 감싸안고 흘러 스스로 깊어지듯이 여기가 밑줄이겠네. 우리의 삶의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극복까지는 못 가네요. 결국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가는 강. 그러면 노동자의 슬픔이 깊어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썩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자의 암담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암담하고 고달픈 현실이 뭐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강과 노동자의 삶은 서로가 대응을 이루고 있다. 다음에 두 번째, 썩은 물과 그 다음에 달이에요.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대요. 썩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로서의 생활이 발전 없이 계속되어 오는 동안 세상은 계속 썩어왔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환경이죠. 그래도 시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뜨는 달은 결국 뭐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화자의 서러움을 심화시키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이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걸 우리가 추보식이라고 하죠. 자, 일단 어디서 처음에 일이 끝나 저물어 요 단목에서 이제 시간적 배경이 나와요. 근데 그 시간적 배경이 달이 뜨는구나 로 넘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두워졌으니 돌아가야 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하면서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희성 시인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함께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